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대 사학과 이종봉 교수입니다. 제가 좀 유통을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7강의를 이제 들으셨고,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사실 이제 이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데, 이 마지막 강의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내용상 보면은 좀 아주 재미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주 재미없는 주제를 공부해가지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여튼, 오늘 이제 강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학도 하고 상당히 이제 즐거운 날인데, 그 즐거움을 강의로서 좀 채워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까봐 심히 좀 걱정도 됩니다. 걱정도 되고. 여튼, 제가 이제 오늘 이 도량행법을 도량행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유재한 학장님이 이제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좀 조용히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이 끌려가고, 또 한 2년 전에, 3년 전이군요. 이제 3월 2일 오후에, 이제 학장 임명장을 받고 학장실에 와 있는데, 이제 유재한 학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좀 직을 좀 맡아달라. 정신이 없을 때, 유재한 학장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승낙을 하고, 승낙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이제 이 광주에 자주 오게 되는 이유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재한 학장님을 알므로써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뀐 것과 같은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유재한 학장님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튼 제가 이제 오늘 요 도량행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저 미트법 잘 알죠? 예, 미트법 잘 아니까 아마 이제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트법이 어떻게 이제 수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미트법이 수용되어지는 목적이 뭐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트법이 수용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그 미트법이 사용되기 전에는 어떠한 제도들이 사용이 되었느냐,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5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45분 하고, 그런 연후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도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량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라는 것은 이제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측정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척자입니다. 척자.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삼국지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고전을 읽을 적에 왕의 어떤 키를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혹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관우라든지 장비의 키가 8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왕들은 7척 반이다. 어떤 왕은 또 엄경이 한자 반이다. 1척 반이다. 이와 같은 이제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척입니다. 자척. 그래서 저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 배울 때 이제 균역법 이야기할 때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제 그 군포 한 필, 두 필도 요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군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길래 양력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일까? 혹시 군포 1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뭡니까?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어머님께서 이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루 저녁 열심히 짜봐야 한 50cm에서 한 1m 정도, 요 정도 짜거든요. 그 한 올의 굵기가 아주 가늘거든요. 그러면은 1필 한 18m, 20m를 짜려고 하면은 거의 겨울 내내를 포를 짜는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다 자이다. 그래서 만약에 요 조선시대 때 이 광주에 만약에 읍성이 있으면은 읍성에서부터 무등산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자, 이런 것들을 거리 측정하는 것도 전부 자를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의 부피. 이제 물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라는 겁니다. 요 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즘은 우리가 뭡니까?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쌀을 다 사죠. 그러면 전부 이제 뭡니까? 5kg라든지 10kg라든지 20kg를 가지고 그런 단위로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0년 전이나 3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뭐냐?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저도 간혹 밥을 하거든요. 예, 밥을 하는데 밥을 하기 위해서 계량컵을 가지고 밥을 합니다. 그 계량컵 하나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1인분이지 않습니까? 1인분. 근데 그 1인분 가지고 밥을 하면은 아마 한 사람 가지고는 먹고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1인분 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은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먹고 또 한 얼마 정도를 남겨서 다음에 먹거든요. 그 계량컵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집에 다 계량컵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양,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그것이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한 0.16리터, 0.16리터. 0.16리터면 요즘 우리가 뭡니까? 한 대를 2리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약 한 15분의 1 그 정도이죠. 15분의 1 그 정도인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이라는 것은 이제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이제 중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부모님 심부름에 의해 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 주세요. 고기 한 근을 통상 우리가 몇 g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00g? 예. 이제 어떤 가게는 600g 그렇게 이제 정근을 주고 어떤 가게는
600g을 안 주고 한 400g을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눈속임을.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이 도량형의 도량형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자의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무게가 동일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서 좀 이제 아까 우리 유지한 학장님 비슷한 연배 분들이 소풍을 갈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소풍 갈 때 돈을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예?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 극초반. 예? 500원요? 50원에서 100원 정도 받아갔겠죠? 예, 50원에서 100원 정도. 예. 예,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들한테 50원에서 100원 용돈을 준다. 안 맞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상당히 이제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의 단위가 비약적으로 커져버렸죠. 예.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도량형의 부피도 예, 시기마다 많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농업 기술이 이제 발달되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이제 정대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 도량형 이와 같은 부분들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그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그 통일신라 8세기 초반에 그 성덕왕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기아 상태, 굶어 죽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에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그 기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구제를 하는데 얼마의 어떤 이제 곡식을 주었느냐 하면은 곡식 세대를 주었습니다. 삼성. 아까 내가 뭡니까? 요즘은 한 대가 2리터라고 했죠. 2리터. 그러면은 그 당시 만약에 6리터를 가지고 양식을 밥을 한다. 배가 터지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1승 한 대가 0.2리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0.2리터니까 삼성이니까 0.6리터죠. 0.6리터. 그 0.6리터를 가지고 아침, 저녁.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심이란 용어가 없었습니다. 예. 아침, 저녁, 조석.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끼로 많이 나누어 먹었죠. 이 이제 점심도 지금은 우리가 점심을 뭡니까? 끼니로 먹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로 먹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점심은 끼니로 먹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점을 찍는 것. 예.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뭡니까? 요기를 채우는 그와 같은 음식으로 시작을 해서 노동의 양이 점차 많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뭡니까? 끼니로 이제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물론 요즘은 뭡니까? 할 일은 많지만은 이제 미용상, 건강상 뭐 한 끼를 줄여 먹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져서 두 끼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튼 그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0.6리터를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기에 오면은 거의 한 뭡니까? 600년 이상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선 초기 세종 때 오면은 한 일성이 0.6리터 정도. 3배 커진 겁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근대 시기의 농업기술이 이제 발달되어서 생산력이 점차 이제 정대되어서 그런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성 한 대가 0.6리터.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설명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한 또 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튼 이 도량행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제도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도량행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장에서 물건 거래. 특히 이제 뭡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화폐라든지 이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예? 저런 어떤 이제 계량기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근대 시기는 뭡니까? 물물교환 경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량할 수 있는 도구, 기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그래. 그럼 이제 세금을 받을 때도 이제 국가가 뭡니까? 조용조 수치를 할 때도 저 도량행에 의해서 수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걸 가지고 이제 수치가 이루어지니까 또 시장에서 물건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저 도구를 위변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비일비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면은 소위 말해서 대질꾼, 시장에서 뭡니까? 미고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곡물을 이제 대어주는 사람, 전문적으로 이제 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대질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대질꾼의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좀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요렇게. 왜 저렇게 이제 철심을 박아놨느냐?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위변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두라는 다 인을 새겨놨죠. 그래서 용인된 것만 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용인된 것만. 즉 관청의 관인이 찍힌 것만 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전혀 그러면은 저와 같은 관청에서 관인이 찍히고 한 물건만 도구만 사용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이제 잘 단속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안쪽을 싹 팝니다.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무니까 요 안쪽을 살짝 파가지고 수치할 때는 조금 큰 데를 가지고 수치하고, 예. 만약에 곡식을 빌려준다 할 때는 정상적인 대를 가지고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중간 이득을 챙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은 행위들이 대한민국에만 있었느냐? 대한민국에만 있으면 뭡니까? 정근대 대한민국이 나쁜 사람들만 모인 집합체잖아요. 예, 그건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도량행기를 위조하고 뭐 다른 국가도 위조하고 이런 식으로 다 위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중간에서 이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미터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기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미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또 뭡니까? 미터법을 가지고 막 속이거든요. 예. 자, 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은 그 대지를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한 이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밀대, 팽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하면은 뭡니까? 부정확하잖아요. 예, 부정확한. 그래서 대지를 할 때 요 팽미래를 사용을 하게 합니다. 여기도 다 이제 관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 저 팽미래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박질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정확하게 하느냐?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빨리 이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예,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손가락 부피만큼, 그거만큼 쌀이라든지 보리의 곡식들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1900 우리나라 80년대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량행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이제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우리 이제 정근대 시기의 좀 이 부정적인 모습,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뭡니까? 도량행기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은 이제 뭡니까? 위패를 만들어내죠? 위패.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뭡니까? 위패가 많이 없어졌죠? 예. 얼마 전까지도 해도 위패가 많았었거든요. 예.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국가는 아직까지도 위패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위엔짜리. 1000위엔은 중국 화폐 단위로서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좀 살은 지가 조금 오래되었는데, 제가 한 2017년도에 잠시 이제 중국에 연구년으로 좀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00위엔짜리를 주면은 그 위패 감별기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돈을 바꿔줍니다. 나머지를. 그래서 이제 정근대 시기에는 도량행기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급락,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량행의 어떤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량행기가 여튼 우리나라가 이제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제 쭉 사용을 하다가 이제 19세기 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그 각자의 도량행기를 쭉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가 먼저 이 미터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자료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 프랑스 지역에 다양한 어떤 이제 도량행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도량행기가 있으면은 국가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예로 우리도 이제 뭡니까? 이 동양에서도 여러분 아까 우리 뭡니까? 벌거벗은 세계사에
이성원 교수님이 뭐 이 진나라 이야기를 있던데 그 진시황제 잘 알죠? 네, 진시황제. 진시황제 같은 경우요. 그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시황제가 시행한 제도가 가장 이제 저는 이제 중요시하는 제도가 두 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도.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 그래서 이제 군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앙에 있는 국가가 중앙에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이라든지 현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방 단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여기는 옛날에 뭡니까? 그 괜원이 여기에 이제 잠시 이제 머물다가 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가 이제 뭐였습니까? 무진주였죠? 무진주. 여기는 이제 주의 객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의 객을. 그래서 이제 골이 다 뭡니까? 주의 객을 가지는 단위, 군의 객을 다지는 단위, hen의 객을 다지는 단위, 그 다음에 이제 hen이 파견되지 않는 이전에 뭐 여러분들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hen보다 속hen이 많았었다. 그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단위들을 이제 중앙국가에서 지방에 행정적인 명령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군현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국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제 그것과 함께 진시황제가 시행한 제도가 뭐였겠습니까? 예? 뭐였겠습니까? 제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예. 도량형 통일입니다. 진시황제가. 그래서 이 진시황제가 이 춘추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니까 도량형이 통일이 되어야 이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도량형 통일을 먼저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고려가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도량형 통일하고 조선이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도량형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도량형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와 어떤 유사한 행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 18세기 말에 이 프랑스의 어떤 이제 도량형이 너무나 좀 각양각색이다. 예, 각양각색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요걸 좀 통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행한 것이 소위 미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터법은 이제 길이, 무게, 부피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이제 뭐냐면은 십진법으로 딱 통일을 시킵니다. 십진법으로. 그러면 이제 이 미터법과 함께 또 유사하게 또 사용이 된 유사하게 사용이 된 것이 영국이라든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야드 파운드법 이런 어떤 이제 제도가 제도가 실시가 되어졌죠. 미국의 뭡니까?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홈에서 좌우 센터 길이를 이야기할 때 뭐 100m, 중앙은 122m, 그 다음에 이쪽은 또 100m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은 미터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다 야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드라든지 피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여튼 그 야드 파운드법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대부분의 국가가 미터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래서 이제 미터법을 사용을 하지 않는 국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그 미국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흐름과 좀 보조를 맞추면서 미터법을 사용을 하면은 좋을 텐데, 왜 미국은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미국의 모든 제도를 다 바꿔야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이전에는 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번을 썼지 않습니까? 지번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도로명을 썼죠. 도로명을. 그 이제 지번에서 도로명을 바꾸는데 국가의 어떤 이제 전산력, 행정력, 이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번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면은 사라지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저는 도로명 주소를 잘 안 쓰고 지번 주소를 쓰면서 우편물을 막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가독의 기간을 설정을 해주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여튼 뭐 기존의 제도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미국도 엄청난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그 어떤 재정적인 그 투자 그런 것 때문에 안 바꿨느냐, 아니면은 미국의 존심 때문에 안 바꿨느냐. 예. 왜냐하면 이제 미터법은 뭡니까? 프랑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그러나 이제 야드 파운드법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바꾼데, 이제 영국은 뭡니까? 미터법을 이미 이제 수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만 바꾸면은 좀 이제 전 세계가 단일의 어떤 이제 미터법 체제, 전 세계가 단일 어떤 단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이제 이와 같은 미터법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쭉 만들어져 가지고 19세기를 거치고 이제 20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집니다. 확산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뭡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와 같은 어떤 이 중세사회, 소위 이제 앙상 레짐, 구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근대 사회로 이행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 프랑스 어떤 이제 대혁명이었다면은, 이제 미터법은 19세기까지 전 세계가 각자의 단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단위, 예, 중국은 중국 단위, 예, 뭐 영국은 영국 단위.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베트남에 놀러 많이 가니까 베트남은 또 베트남 단위, 인도는 인도 단위,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단위, 하나의 단위를 가지고 경제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터법은 세계를 변화시킨, 단위를, 전 세계의 어떤 단위를 변화시킨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역사학자는 이것을 그 미터법의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어떤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 미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든지 미얀마, 라이베리아 이와 같은 국가들이 사용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국가들도 곧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제 피터, 파운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단위를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적어놔 봤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요즘 워낙 사전 기능이 잘 되어 가지고 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이 그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터법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19세기에 소위 우리가 이제 개화론자,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미터법을 수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화론자들이 소위 이제 그 당시 말하는데 소위 지식인이죠. 예. 요즘도 우리가 뭡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다 이제 지식인들이잖아요. 예. 그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회가 이제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뭐 국가가 잘못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또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한국의 어떤 이제 시장을 보니까 너무나 좀 주묵구구식이다. 너무나 어떤 이제 중간 상인들의 농간이 심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일소를 해야, 빨리 싹 썰어버려야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근대사회, 우리가 요즘의 입장에서 이제 근대사회죠. 대한민국 사회, 이 19세기 조선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이제 성두 척평이 같고 구라페에서는 많이 프랑스의 도량형을 쓴다. 그래서 프랑스의 도량형은 미터법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터법을 우리도 수용을 하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19세기 후반에 19세기 말에 이 미터법이 편리하다, 유용하다, 세계와 보조를 맞추어서 그러한 미터법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미터법만 수용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러지를 않고 미터법도 수용을 하고 또 아울러서 파운드법. 그 파운드법은 이제 한문 자료에 미터법은 한자로 미돌법. 미돌법. 파운드법은 봉도법. 봉도법. 그래서 이제 미돌법이라든지 봉도법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자. 실질적으로 야드, 파운드, 봉도법, 미터법, 미돌법을 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공용을. 그래서 다들 이제 지식인의 입장에서 구라파의 제도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제도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선점을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공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자는 미터법을 수용을 하자. 어떤 논자는 또 야드 파운드법을 수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점차 이제 대세를 점하는 것이 이제 미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미터법이 대세를 점하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한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가보농민 전쟁 시기에 뭐 우검치 전투나 이와 같은 시기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청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게 되고 일본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뭡니까? 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전쟁에서 패할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이 지배권, 우위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일본이 먼저 뭡니까? 소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구의 어떤 이제 근대 문물을 이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뭡니까? 이 미터법을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터법을.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터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한국에 이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식을. 이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이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도량행을 담당하는 이 기관으로 이 평식원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평식원. 우리가 이제 이제 역사학계에서 요 이제 대한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대한제국의 어떤 이제 기억이 주체적이었느냐, 자주적이었느냐, 아니면은 대한제국이 좀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이제 계획을 했느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제 논란이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좀 이제 요즘에 와서는 대한제국의 어떤 이제 계획을 조금 이제 좀 그 정도 좀 새롭게 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튼 이제 대한제국이 국가가 이제 잘 되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도 이제 국가 재정이 있고 왕실 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모든 돈이 이제 뭡니까? 이제 국가 돈이잖아요. 예.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국가 예산 속에서 청와대라든지 각 부처 예산이 다 할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에는 그렇지를 않고 좀 왕실 재정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이 별도의 어떤 재원, 재정, 이와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부를 두고 이제 그 국내부 산하에 이 평식원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도량행을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 직속 기관의 국내부를 두고 그 아래 또 평식원을 설치해서 도량행을 관리했다라는 것은 대한제국이 도량행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기관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대한제국이 도량행을 싹 바꾸어 나가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일본이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이제 4년 되면은 뭡니까?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 요 조선의 어떤 도량행을 이제 일본식으로 좀 바꿔야겠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 공사가 임근조라는 인물인데 요 임근조가 그 정상 어문이라는 이 이노우에라는 인물을 도량행 담당 특별 이제 인물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추천해 주니까 뭡니까? 일본의 제도, 일본의 법,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즉 대한제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대한제국의 어떤 도량행은 좀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에도 좀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예비군 훈련 받는 예비군 훈련 때 이론 교육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 그것과 이제 비교는 안 되지만은 하여튼 이제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지적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자, 여튼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제도가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제도가 탄생이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또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 소위 이제 강무 정권이 이 도량행 개혁 이제 미터법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첫 법이 이 도량행 규칙이라는 겁니다. 도량행 규칙. 요 도량행 규칙은 지금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조선왕조실록을 딱 쳐서 도량행 규칙을 치면은 탁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제도가 이 도량행 규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량행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미터법을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독이에요. 완전한 미터법이 아니고 미터법을 실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도량행 규칙에서는 도량형을 모두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만 먼저 일본의 제도와 같이 통일을 시켜 나갑니다. 길이만. 그래서 일본의 요 법률 사모인 도량행법을 참고하여 만들게 됩니다. 요 일본의 도량행법도 여러분들이 야후 저편에 들어가서 도량행법
한자를 쳐가지고 그것을 딱 붙이면은 일본 도량행법이 튀어나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아까 챗GPT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인터넷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일본에 가서 5박 6일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한 번 더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아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후 저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싶은 자료를 얼마든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도량행 규칙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때 이제 척의 기준을 만들면서 일본 곡척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네, 일본 곡척.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30cm 자 많이 가지고 다녔죠? 네. 왜 30cm 자를 다 가지고 다녔을까요? 네. 일본 곡척 30.3cm인데 이 이제 0.3을 떼버리고 30cm 자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cm, 20cm, 15cm, 10cm 이런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요 도량행 규칙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척의 기준을 0.30303 즉 30.3 그렇게 우리가 척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척은 어땠느냐? 우리나라 척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척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척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거리를 측정할 때는 주척, 건물을 만들 때는 영조척,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포백척, 이런 것들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척이, 여러 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물론 일본도 다양한 척이 존재했는데 일본이 이제 곡척으로 통일을 하고 그것이 한국에 전해져 온 겁니다. 한국에. 잠시 제가 이제 그 좋은 자가 없어서 우리 조교보고 조교 선생님 30cm 자 있으면은 하나만 좀 갖다 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 학과에 요 30cm 자가 있어서 요렇게 한 겁니다. 예. 이런 어떤 이제 자가 만들어진 것이 이 1902년에 우리가 도량행 규칙을 만들면서 일본의 곡척을 사용을 하면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어떤 일본의 잔재로서 쭉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도량행 규칙에서는 일본 곡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가 만들어졌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 심리 4kg죠? 심리 4kg. 그러면은 조선시대도 심리 4kg냐? 하면은 아닙니다. 예. 조선시대는 4kg보다 더 많아요. 예, 더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고산자 김정호 잘 알죠? 예. 조선의 어떤 지도를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제작한 고산자 김정호. 그 대동여 지도가 우리가 통상 16만 분의 1의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관점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16만 분의 1의 지도지 조선시대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사를 너무 오늘날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만 분의 1의 지도를 이야기를 할 때도 요 곡척 30.3cm, 30cm 요걸 중요한 어떤 잣대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량행 규칙에는 요것만 이제 통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다시 이제 도량형 법을 만들게 됩니다. 강무정권, 대한제국이 1905년에 법률 제1호로서 반포를 한 것이 도량행 법입니다. 저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대한제국 강무정권이 도량행 법이라는 것을 반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법률 제1호, 저것도 조선왕조실록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기록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 기록의 나라.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역사학자들이 좀 이제 편하게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이제 도량행법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이제 자를 통일했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통일합니다. 아까 내가 조선시대는 뭡니까? 0.6리터라고 했죠. 네, 0.6리터. 그런데 이제 도량행법에서는 0.6리터보다 훨씬 커져서 1.8리터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 대 2리터라고 하는 것은 저 1.8리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저게 0.1을 보태가지고 요즘 1리터, 한 대 2리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대 2리터. 자, 요 1.8리터도 저것도 어느 나라 제도냐? 저것도 중국 제도가 아니고 일본 제도입니다. 일본 제도.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이 우리나라 대 성하고 일본의 성하고 대하고 크기가 엄청 다르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외관이 있지 않습니까? 외관에서 이제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대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대 크기 다르고 조선대 크기 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튼 1905년에 요 부피를 요렇게 이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 같아졌고, 그 다음에 량 같아졌고, 이제 그 다음 요건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 철심을 딱 박아놨죠. 예, 철심을. 그래서 이건 이제 근대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통용되어진 대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고치지 말도록, 고치지 말도록.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중앙에서 동으로 이제 그 도량행기를 만들어서 지방에 하달을 해줍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뭡니까? 조선시대 암행의사가 많이 파견되어졌죠. 암행의사가 지방에 파견될 때
마패는 당연히 들고 갔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들고 가는 게 뭐였겠어요? 암행의사가. 암행의사가 자를 들고 가면 자. 자를 들고 가야 요런 이 폭이라든지 요 깊이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부정부패, 그 아전들의 농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튼 뭐 근대 시기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항상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마지막 제도가 이 도량행법의 이제 법률 26호로 이제 1909년 거의 이제 조선이 식민지화, 거의 이제 식민지화 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형을 통일을 하는 겁니다. 형을. 자, 이제 형의 통일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건, 한건, 그 다음에 량. 주로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건, 량, 이와 같은 단위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뭡니까? 친인척 아이가 이제 돌이었을 때 금 한 돈을 선물을 하죠. 뭐 지금은 이제 금 한 돈을 워낙 비싸서, 예? 금 한 돈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금 한 돈이. 예.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3.75g. 아주 가볍죠? 금 한 돈이? 예, 아주 가볍죠? 그런데 이제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뭐 한 5, 6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몇만 원? 예? 저희 학과에서도 그 정년을 하신 분에게 저희 학과 교수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양을 선물한다.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금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폐지를 하고 현금 200만 원 선물한다. 그럼 이제 각자 호주머니에서 1인당 한 20만 원씩 내어가지고 원로 교수들 퇴임하는데 그렇게 했죠. 여하튼 그 한 돈이 3.75g인데 요 돈이라는 용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안 된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1909년에 법률 제26호 이제 법률 제1호를 수정을 해서 공포한 것이 법률 제26호 도량행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한돈, 돈이란 용어도 사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또 중요하게 사용된 단위가 무게 단위로 관이라는 이 용어인 겁니다. 관이라는. 예. 그래서 이제 관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다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설명을 못 하겠고, 요게 이제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건, 량, 전, 분, 리 요렇게 우리가 썼죠. 근데 이제 요 와서는 이제 건, 간, 관, 건, 돈 요렇게 이제 막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라는 요 돈자는 한자를 치면은 돈자가 한자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한자를 문자로 한번 쳐보세요. 문자를 치면은 요 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규칙, 도량행법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과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동일하고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식민 지배가 훨씬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요 도량행을 통일을 시킨 것은 이 식민 지배, 일본의 어떤 이제 식민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식민 지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 관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막 이제 사용이 된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울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울추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저울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건의 중량을 측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25관, 25관, 그래서 100 얼마, 이런 어떤 이제 용례들이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이 대한제국기의 도량형 통일들은 일본의 도량형 통일들을 우리가 수용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이 수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 또 중요한 단위가 평. 지금은 우리 아파트를 전부 분양할 때 전용 면적 미터법 때문에 85제곱미터 아니면은 뭐 114제곱미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평형. 저건 이제 평은 면적의 단위거든요. 면적의 단위. 그런데 저 평이라는 면적의 단위도 면적의 단위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용된 용례이냐? 땅을 측정할 때 혹시 어릴 때 농촌에서 사시던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맞이기, 한맞이기, 아니면은 뭐 두락지, 성낙지, 한맞이기 그렇게 했죠. 한맞이기 할 때 보통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200평. 밭은 100평. 이제 그런 것들이 200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150평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논도. 그 왜 그랬느냐? 논의 비옥도가 다르죠. 예? 논의 비옥도. 여러분들 이전에 뭐 다들 지금 이 교사분들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 잘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까먹었겠지만은 세종 때에 세종이 공법을 시행을 하면서 좀 헷갈리죠. 공법을 시행을 하면서 전분 6등 토지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죠. 교과서에 전분 6등. 그 전분 6등은 면적이 제가 평의 용어를 안 써야 된다라고 하면 좀 쓰겠습니다. 그 1등전은 한 3,000평 정도. 그 다음에
6등전은 한 12,000에서 한 15,000 정도의 평을 가진 겁니다. 그러지만은 1등에서 6등까지가 수확량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토지가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지를 파악하는 방식의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또 공부하면서 자꾸 제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면은 전시가 제도 있죠. 과정법 제도 있죠. 그런 것들에 이제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고 관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때 결 단위라는 걸 썼거든요. 결. 매절 결. 결, 부, 속, 파.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단위인 겁니다. 그 결부, 속파가 기본적으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매겨놨죠. 이제 그런 어떤 결부, 속파의 단위가 싹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단위는 평, 그 다음에 정,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통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평이라는 그것도 이제 개항기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면서 땅을 서서히 잠식해 나갈 때, 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토지 면적을 이야기할 때 지배적인 단위로 사용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척자 했죠. 그다음 무게할 때 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대한제국기의 도량행을 다른 말로는 척관법이다. 무게를 나타내는 관, 길이를 측정하는 자, 척, 요 중심으로 해서 척관법이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척관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저 척관법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19세기 이전에도 우리가 척관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19세기 이전에는 우리 관이란 용어를 안 썼거든요. 물론 이제 관이란 용어들이 등장은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관이란 용어를 주도적으로 안 썼거든요. 조선시대 속대전이라든지 대전 통편 해통에 보면은 관은 무게 단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이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10년도에 일본에 이제 강제 병합이 되잖아요. 이제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일본은 이 일본이 통일시켜 놓은 도량행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해란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판매는 누가 하느냐? 일본 조선총독부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그게 나온 이득들을 챙겨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의 어떤 이제 식민 지배를 위한 큰 도량, 효율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효율적인 지배 구조 속에서 생겨난 이득까지도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가도기적인 이 시기에는 이제 가도기적인 미터법인데 이것이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중반까지 쭉 한국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제도로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러다가 조선이 이 조선 도량행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조선 도량행령. 자, 이 조선 도량행령이 반포가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일본이 먼저 미터법을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예. 그 이제 일본이 만들어서니까 조선도 그에 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만주 지역, 그 다음에 타이페이까지도 같이 통일시켜 나갑니다. 예. 우리와 타이페이는 일본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적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튼 일본이 그래서 이 미터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미터법을 저 만주 지역, 그 다음에 식민지 조선, 그 다음에 타이페이 이런 식 국가에도 이제 공급을 시켜 나가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요 일본의 이 도량행법입니다. 도량행법. 그래서 일본이 21년도에 법률 제71호로서 도량행법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연후에 일본 조선 총독부 이제 식상국장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한 기재부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이 조선도 미터법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식민 지배가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법을 위해서 그래서 조선은 26년도에 조선 도량행령을 반포를 합니다. 도량행령.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도량행령은 기본적으로 미터법에 근간을 합니다. 미터법. 그래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미터법에 근간을 하듯이 우리도 미터법에 근간을 한다. 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저 제도가 뭡니까?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뭡니까? 10년, 20년 그렇게 이제 유예 기간을 두죠. 그런데 저 유예 기간도 나중에 일본이 그대로 절차상 거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 되면은 일본 내에서도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중간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터법을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터법을 수용을 딱 하지 않으니까 조선도 자동적으로 이 조선 도량행령의 미터법이 자동적으로 이제 유예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예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제도적인 법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미터법에 보면은 길이의 단위는 이제 뭡니까? 미터. 요즘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킬로미터, 100m, 1000m, 미터. 전부 이제 십진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예. 이것이 26년도에 도량행령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방미터. 그 다음에 이제 무게도 다 이제 킬로그램.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부피는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통용이 되고 있는 요 미터법이 1926년도에 조선에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1930년대에 미터법이 사용이 되어졌으면은 조선도 1930년 중후반에 미터법이 사용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미터법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실시한다 라고 해서 법률 공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그 시장에서는 대, 건 이런 것들이 항상적으로 통용이 되어져서 이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대동법이라든지 공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외부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미터법이 한국 사회에 적용이 되어서 쭉 실시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너무 우리가 이제 식민지배의 도구로서 전락한 이제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거든요. 독자적인.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용이 되던 이제 그런 어떤 제도들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 여하튼 미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동의를 합니다. 군중대회도 열고, 그다음 포스터라든지 삐라 이런 것도 막 뿌리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이 막 삐라 막 뿌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조선은 어떤 식민지 조선은 경제 공동체, 많이 들어본 용어죠. 예. 예. 자, 그 정도 하고,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 지난 7월 초에, 베트남 이제 시장에 갔더니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딱 저울이 보였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이 미터법이 시장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베트남도 이제 미터법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또 겸허하게 중량을 쏘기겠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베트남 조금 한국보다는 우리도 이전에 11kg면은 12kg를 재기 위해서 손을 살짝 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튼 아쉬운 부분인데, 여튼 이 미터법이라는 제도가 한국의 어떤 이제 정착해 나가는 과정,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제의 어떤 식민지의 잔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무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